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불멸 후 200년 인도를 처음 통일한 아소카 대왕이 뭐 통일만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업적면에 있어서 그 토인비가 쓴 그 세계 역사 책에 보면 거의 뭐 전무후무한 성왕이다. 오로지 있을 수 없는 그냥 그레이트 정도가 아니라 그레이티스트, 가장 위대하다고 해도 될 만한 위대한 왕이다. 이렇게까지 격찬을 해놨더라고요. 정말 놀라운 게 그 처음에 이제 왕 될 때는 막 사람도 죽이고 막 험하게 했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불교로 개종하면서 모든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까마득한 2300년 전에 복지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날 공원 같은 것도 만들고 여행하다가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힘들고 약한 사람을 돕는 여러 제도도 만들고 해가지고 복지라는 게 사실 서양 같은 데서 개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복지제도까지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불교 입장에서도 이제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. 불교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포교사는 누구냐? 부처님과 부처님 당시 제자를 제외하면 첫 번째는 아소카 대왕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로는 한 분을 꼽으라면 역시 현장법사를 꼽을 수밖에 없겠다. 그리고 뭐 티벳이나 거기도 또 위대한 전법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현대로 오면 달라이라마를 뽑을 수밖에 없겠다. 그래서 3대 전법사가 있겠다 싶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아소카 대왕인데 아소카 대왕이 이제 인도 전역에 불교를 퍼뜨리고 또 아소카 석주가 아직도 남아있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스리랑카 실론이죠, 실론. 실론에다가 불교를 전파했는데 그것도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출가를 해서 마힌다 장로가 갔고 더군다나 딸 상감이 있다. 딸이 비구니로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말 멋들어지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이제 단절이 됐다가 계맥이 중요한 남방불교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출했던 태국, 그다음에 미얀마도 옛날에는 버마였죠. 역수입을 해서 이제 오늘날 그 스리랑카 불교가 됐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.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중간 과정에 이제 비구는 그렇게 됐는데 비구니 계맥이 끊어졌단 말이에요. 그 비구니가 있어야 비구니를 만드는데 비구니가 없어진 거죠. 그런데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여성들도 야, 우리도 출가해서 스님으로서 수행하고 싶다. 이런 분이 왜 없겠어요.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중에 이제 한국 비군이 개말가고 연락이 닿았더라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하신다 그랬는데요. 그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과 한국 불교 관계,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가님도 그 역사적으로, 불교 역사적으로 이제 그 불교에 공헌한 여왕을 말씀하셨는데, 물론 이제 아쇼카 대왕이 이제 큰 아주 대공로가 있죠. 3차 경정길집을 해서 이제 전도단을 각지에 파견을 해서 불교가 오늘날 이제 이렇게 세계로 전파되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쿠산 제국에 카니슈카 대왕이라고 또 있죠. 그분이 이제 4차 경정결집을 이제 한 거죠. 4차 경정결집. 그러니까 그 쿠산 제국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월지족인데, 도낭 쪽에 기련산이라고 기련산. 그래가지고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한무제 때 얘기입니다. 한무제. 한나라 때. 그때 이제 흉노한테 쫓겨가지고 중앙아시아로 해서 이제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쪽까지 이제 밀려가게 된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쿠산 제국을 세워가지고 한이슈카 대왕이 이제 4차 경정결집을 해서 마명보살이니 이제 이런 여러 그 대학자들을 갖다가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
에, 말하자면은 이제 아비담마죠, 아비담마.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저기 탈인 분지로 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됐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현장 법사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법현법사라고 있죠, 법현 진나라. 예, 법현 있죠. 진나라 법현법사가 이제 먼저 갔고 한 3세기 말 4세기 그다음에 한 2세기 후에 이제 현장 법사가 이제 갔고 그다음에 뭐 송은 스님이랄지 모두 또 의정 법사랄지 이제 우리나라 해초 신라 시대 말이지.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구법성이죠, 구법성. 인도 천축이라 인도니까 취경, 경을 얻으러 이제 구하러 갔단 말이에요. 이제 그건 또 따로 이제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 비구니 계맥을 이제 스리랑카 비구니, 지금 우리가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담론을 하니까 전 시간에 이제 대충 그 계맥을 태국하고 미얀마에서 이제 이어왔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우리가 승가라고 그러면 비구니 우파사카 우파시카거든요. 우바세 우바니 사부 중에다가 이제 또 뭐 십차마나 등등해서 3인이 해서 7부중 아닙니까 이제. 그러면은 최초에 이제 비구니는 부처님 이모거든 이모 마하파자파티. 그때 나이가 80이에요. 80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카필라 말하자면 왜냐면 남자들이 뭐 수백 명이 그냥 출가를 해버렸거든.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들이 다 출가를 해서 스님 돼버리니까 그 여인들은 진짜 비참하게 된 거예요. 그 정반왕도 이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이모이면서 양모인 마파자파티 또 이제 나이가 80이지만은 참 그 이제 나라가 다 합병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부처님 전 부인이었던 야소다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여인들이 한 500명 정도 된 여인들이 이제 이쪽을 찾아온 거예요. 부처님이 계시는 바이산리 쪽으로 걸어서 말이지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처님은 이제 반대를 했죠. 이 출가하는 것을. 출가라는 거는 신도들이 공양을 준 걸 먹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건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니다. 이 사문 생활이라는 게 말이야. 그래서 이제 반대하고 했지만 이제 안한존자가 그때 사설식장이니까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구니 승단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팔경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비구니들은 80 먹은 비구니가 열 몇 살 먹은 사미한테도 절을 해야 된다. 그런 것이 이제 거기서 다 이제 나온 건데,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. 그거는 이제 젠더 문제가 있어. 예? 남성, 여성 젠더 문제도 있고, 이 서양 여자들은 그런 것을 용납을 안 하더라고. 어쨌든 그건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. 비구니가 되는 것은 80세까지 가능합니다. 80세. 여자가 80세가 되어도 비구니로서 이제 출가를 할 수 있고, 또 남자는 70까지도 가능해요. 마지막 비구가 70이었거든. 그 다음에 이제 또 7세, 부처님 아들 나홀라가 7세에 이제 사미가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7세가 되면은 또 사미가 될 수 있어요. 그런 이제 불문율의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게 그 비구니 승단이 쭉 이어왔어요. 쭉 이어오다가 스리랑카에서 이제 주로 뭐 그 당시에 비군이라는 게 이제 스리랑카 뭐 인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다 뭐 없어졌으니까 스리랑카에서 쭉 있다가 한 10세기 무렵에 남인도에 침입을 받았어요. 침입. 그래가지고 비구니가 그냥 그 비구니 승단이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비구 승단만 있고 비구니 승단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지.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전해진 비구니 맥은 계속 이어진 겁니다.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중국이나 저기 중앙아시아나 중국으로 전해진 것은 그 18부파 중에 담마굽타파란 게 있어. 법장부라고 그러지, 법장부.
법장부파가 주로 이제 그 중앙아시아로 해서 실크로드를 타고 그다음에 그 타림 분지로 해서 중국으로 전해졌거든요. 거기 사분율이라는 율장. 비군이 그 계를 설할 때는 법장부파의 사분율을 가지고 이제 이 계단을 설치를 해서 계를 줬단 말이에요. 이제 중국에는 모든 그 각 부파의 율장이 다 번역은 됐습니다만은 실제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계를 설할 때 그 말하자면 의거하는 것이 법장부파의 사분율이거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사분율이고. 그래서 그 맥이 북방으로 전해진 비구니 맥은 계속 이어졌다고. 남방으로 전해진 맥은 중간에 이제 사라져 버렸고.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10개만 지키는, 뭐 이거는 뭐 3인이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니고 10개 정도 지키는 다사신라라고 그래, 다사. 다사란 건 열이란 뜻이고 신라란 건 이제 개란 뜻이거든. 그러니까 10개 정도 지키는 그런 이제 뭐 준 뭐 비군이라 할까? 그런 거는 이제 있었지. 있고 미얀마 가보셨죠? 미얀마 가보면 띨라신이라고 있어. 띨라신. 완전 비군이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 지키는 8개 내지 10개 정도. 그 분홍 이렇게 옷 입고 말이지. 여자 스님들. 그다음에 태국 가면 또 매치라고 있어. 매치. 그러니까 100% 비군이는 아니에요. 8개 내지 10개만 지켜. 그러나 이제 절에서 이제 생활하고 같이 모여 살고 그러거든요. 그런 거는 있죠. 있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니로서의 정식 대우는 못 받고, 그러다 보니까 한 1000년 정도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됐다고. 그래서 중간에 이제 명나라 때 중국의 비구니들이 또 이제 뭐 일부 좀 그 뭐 전파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뭐 중간에 뭐 또 그 식민지 시대 어쩌 이러고 막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야. 그렇지만 북방으로 전해진 그 비구니 맥은 우리나라 비구니 맥도 정통 전해진 겁니다. 지금까지. 단절된 적이 없어요. 우리나라 비구니도 맥이.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어떤 그 한 교수가, 여자 교수가 출가를 해야 되겠는데, 그러니까 10개 정도만 지켜가지고는 안 되겠고, 이거 뭔가 좀 제대로 된 비구니 맥을 받아야 되겠는데, 알아보니까 한국하고 대만의 비구니 맥이 그대로 전승이 되고 있거든. 그래가지고 마하보디 소사이티라는 게 있습니다. 세계 대각회라고.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스리랑카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인도 성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마하보디 소사이티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. 아나가리카 다르마판. 그 이제 마하보디 소사이어티를 이제 이끌고 있던 이플라사라라고 하는 큰 스님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계종 총무원장, 지금 80 총림 당장이죠. 임담 의원 대종사. 그분이 이제 총무원장을 했잖아요. 8년간.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세계불교 승가에 뭐 이런 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플라사라 스님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.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보니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 맥이 그대로 정통 맥이다. 그러니 우리 스리랑카 비구니 승단을 좀 다시 좀 부활을 해야 되겠는데 협력을 좀 해주시오. 이래 됐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1996년에 12월 8일 날 인도 사라나트, 바라나시 사라나트라면 녹양원이거든, 녹양원. 거기서 우리 한국의 각 종단 스님들하고 이제 한국의 비구니,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간 거야.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서암 종정 있죠, 서암 종정. 종정 스님 이제 그건 다 비구니까. 그리고 이제 홍봉두 스님, 그 의연 대종사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3, 4, 7증사가 되고 또 한국의 그 비구니 스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 여성 11명에게 비구니 계맥을 이제 준 거예요. 정식으로. 11명. 왜 11명이냐?
그거는 옛날에 아소카 대왕의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가 그때 11명이 스리랑카에 가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. 처음으로. 그래서 그 11명의 숫자를 갖다가 이제 11명을 해가지고 그 좀 나이 좀 든 비구니를 교수 비구니를 비롯해서 11명에게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. 1996년에. 그래서 이제 계맥을 전해줬잖아요. 비구니 계맥을 1996년 12월 8일. 이건 저 위키 백과사전에도 다 올라 있다고 이게. 그래가지고 스리랑카의 이제 비구니 승단이 다시 부활하게 됐고 또 거기서 이제 태국의 또 어떤 교수가 태국도 매치라고 그래가지고 8개 10개밖에 안 지키거든. 그 교수가 또 가서 스리랑카 가서 계맥을 또 이어왔고 이래가지고 뭐 미얀마도 가서 이어오고 유럽에 또 비구니들 미국의 비구니들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임담 방장 예하를 내가 모시고 이제 스리랑카를 갔다고 매년 12월 말이면 스리랑카 비구인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해요. 연말 총회를.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약 한 3천 명이 모이더라고. 3, 4천 명이. 그러니까 엄청 불어난 거야. 근데 지금 몇 명까지 불어났냐면 8천 명까지 불어났어. 8천 명. 스리랑카만. 그리고 태국도 뭐 수천 명이고 그다음에 미얀마 할 것 없이 뭐 어? 또 티베트는 티베트대로 비구니가 있습니다. 없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또 있어요. 맥이 또 다르지.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만 한 몇천 명이 됩니다. 현재.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제 스리랑카 그 비구니 말하자면 승가를 재건해줬다.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. 예,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? 그 공로가 글쎄 있으면. 말이에요. 그렇지만 그분이 그때 이제 조계종에서 멸빈당했었거든.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컴백해가지고 이제 한국 총림 방장이 되었잖아요. 어? 그러니까 그분의 그 원력으로 이게 다시 부활이 된 거야. 쉽게 얘기하면. 남방불교 비군이 승가가 다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은 이런 그 역사적인 어떤 이런 그 이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. 사실은. 근데 스님, 예. 그런데 이제 남방에 그 출가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비구니 스님들처럼 무슨 가사장삼 스타일의 승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방형 가사도 입고 그다음에 이제 신행 활동, 그 종교적 활동은 그래도 이제 남방 빨리경을 중심으로 하겠죠. 물론 그렇지. 예, 그러니까 맥은 우리나라 그 비구니 스님들도 원래 저 상자부 맥이에요. 원래가 계율은 똑같아요. 예? 옷빨리 존자로부터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. 경은 다르지. 소승, 상자부, 뭐 대승 예, 다르지만은 경은 다르지만 율은 같으니까. 율장은 똑같다고. 율장은 남방은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고 그다음에 북방은 이제 법장부파라고 있어. 법장부파란 거는 하지부에서 이제 갈라진 건데 그거 다 저 원래 상자부예요. 같은 계통이에요. 그리고 이제 지금 티베트는 이제 몰라 슈라바스티라고 그래가지고 슈라바스티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근본 설일체 유부란 게 또 있어. 근본 설일체 유부. 이것도 다 상자부 계통이야. 그러니까 티베트는 그 맥을 지금 그 율장을 쓰는 거예요. 남방불교는 상자부 율장, 또 우리 북방불교는 법장부 사분율 율장. 이게 또 똑같습니다. 원래 상자부입니다. 율장은. 그다음에 스리랑카는 이제 설일체 유부. 설일체 유부인데 근본 설일체 유부. 기원 후 한 5세기, 6세기 이때 그 율장을. 그러니까 지금 남방 상자부나 우리 북방 대승이나 티베트나 원래 뿌리가 상자부라니까 율장에 한해서는 똑같은 거예요. 하나도 약간 그 계율 조목이 좀 몇 개 다르고 하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한국 비구니 계맥은 이제 정통 계맥을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스리랑카 그 비구니 스님들이 이제 마을마다 가가지고 암자를 만들어가지고 포기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
이분들이 완전히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지금. 그리고 그분들은 물론 이제 뭐 경이라든 이런 걸 이제 테라와다 전통을 따르는 거지. 그렇긴 한데, 이제, 그 기존의 남방, 특히 스리랑카에 있는 비구승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비구니가 끊어졌었는데,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일불 제자라고는 해도 다른 나라에서 계맥을 이어온 그러나 당신 나라 사람인 비구니들을 대하는 태도 어떻습니까? 그 찬반 양론이 있는데, 찬반 양론. 일부 강경파에서는 뭐 인정을 안 했지, 처음에는.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인정을 하고 현실화가 돼버리니까 원체 숫자가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지금 뭐 그대로 인정이 뭐 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에서 받아갔지만은 비군이 계맥만큼은 원래 상자부 계통이거든. 그 계율 율장 자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받아들였다고 그래요. 받아들이고 또 이 비구니 스님들이 항상 수행도 잘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그 활약이 지금도 뭐 엄청나지만 한 8천 명 되지 현재는 대단하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도 비구니 승단이 이제 형성이 됐다. 그것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큰 역할을 했다. 네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